지난 iOS 17에 이어 오늘은 iPadOS 17 변경점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. iPadOS 17도 iOS 17 마냥 크게 변한 건 없고 약간의 기능과 편의성 정도가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. 기능 추가나 변화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테마가 좀 바뀐다거나 아이패드 OS로 이름을 바꿨으면 좀 제대로 된 차이점을 두던가 하는 게 더 반가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었어요. 그럼 아이패드 OS 17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. iOS 17은 아이폰 8과 미래와의 조우였던 아이폰 10이 업데이트 지원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. 아이패드 OS 17은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이후, 아이패드 에어는 3세대 이후, 그냥 아이패드는 6세대 이후, 아이패드 미니는 5세대 이후 모델부터 아이패드 OS 17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. 먼저 잠금 화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. iOS 16에선 잠금 화면 커스텀이 가능했어요. 시계의 폰트를 바꾼다거나 위젯을 배치한다거나 할 수 있었는데 아이패드에선 그냥 고정이었어요. 근데 아이패드 OS 17에선 아이폰이랑 똑같이 커스텀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웃긴 게 예전에 iOS 14에서 앱 서랍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패드 OS 14에선 앱 서랍이 없었어요. 그러더니 아이패드 OS 15에서 막 신기능인 것 마냥 앱 서랍이 된다고 또 소개를 하고요.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이패드 잠금 화면을 커스텀할 수 있다고 또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. 좀 재밌는데 여튼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아이폰과 똑같아요. 시계 폰트 고를 수 있고 폰트 굵기나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 위젯은 가로 모드일 때는 왼쪽에 정렬이 되고 세로 모드일 땐 시계 아래쪽에 정렬이 되는데 가로 모드랑 세로 모드가 설정값이 공유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설정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. 그리고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 화면들이 추가됐고 이렇게 설정한 잠금 화면을 저장해놓고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. iOS랑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. 그리고 라이브 액티비티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죽어있던 아이패드의 잠금 화면이 살아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은 홈화면 위젯인데 위젯에도 변화가 생겼어요. 이건 iOS 17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위젯이 드디어 위젯다워졌어요. WWDC에선 인터랙티브 위젯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충 상호작용 위젯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까지의 위젯은 그냥 정보를 보여주는 큰 아이콘의 개념이었어요. 애플 뮤직 위젯 같은 경우는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의 앨범 아트를 보여주는 큰 아이콘이었고 안드로이드의 위젯처럼 위젯 상태에서 무언가 컨트롤을 하거나 할 수 없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이런 버튼도 생기고 해서 위젯에서 앱으로 간 다음에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위젯에서 바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사실 이것도 변경점이나 특이점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텐데 애플은 그런 거 없죠. 인터랙티브 위젯이라고 타이틀까지 붙여가면서 홍보를 했어요.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게 기본 제공 앱 위젯 말고도 서드파티 위젯들 엄청 많잖아요. 그런 위젯들이 인터랙티브하게 업데이트가 된다면 아마 아이폰,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해요. 그리고 이거는 버그인지 변경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어요. 지금 보면 여기 큰 위젯하고 여기 작은 위젯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못했어요. 지금 여기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좀 버그 같은데 이 부분은 베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버그가 아니면 좋겠지만 애플이 워낙에 이런 부분에 고집이 있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스테이지 매니저 잘들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. 영상을 틀어놓고 웹서핑을 한다거나 문서 작업을 할 때 창을 나눠서 잘 쓰고 있는데 각각의 창 크기가 어느 정도 고정값이라서 조금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iOS 17부터는 비교적 자유롭게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윈도우처럼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니고 이 고정값의 단계가 엄청 많이 추가된 느낌이라 사실상 원하는 크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아이패드 OS 17 업데이트하고 집에서 이제 평소처럼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은근 좀 차이가 느껴지고 아이패드 OS 16을 사용하는 지인의 아이패드로 비슷하게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답답하기까지 했었어요. 이게 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중에 하나씩 풀어주면서 생생되는 거는 애플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죠. 여튼 이렇게라도 조금씩 좋아지면 결국 사용자 입장에선 좋은 거니까 일단 반가운 내용이에요.
지난 아이패드 OS 16에선 아이패드에 날씨 앱이 탑재되면서 호들갑을 떨었죠. 이제 남은 건 계산기 앱뿐이었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건강 앱이 아이패드용으로 들어갔더라고요. 아이폰에 있는 건강 앱과 똑같은데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사이드바의 메뉴를 정렬해서 비교적 보기 좋더라고요. 애플은 가만 보면 아이폰과 애플워치로 할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고 있어요. 뭐 꼭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케어를 도와주고 있는데 뭐 당연히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런 의미에서 아이패드에도 건강 앱을 넣어준 것 같은데 사실 아이패드로 볼 일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봐요. 메모 앱에서 PDF 파일을 불러와서 내용을 복사하거나 애플 펜슬로 체크하거나 할 수 있어요. 별도 앱에서 가능했던 부분을 메모 앱에 통합했는데 이런 기능은 서드파티 앱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에요. 그래도 기본 앱에서 된다는 것 자체가 반갑고 다른 사용자를 초대해 실시간으로 같이 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활용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만 보면 요즘 애플은 서드파티 앱 기능을 기본 앱에 넣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재미가 들렸는지 저널 앱도 그렇고 계속 하나씩 흡수하고 있더라고요.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만 그래도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밖에도 자잘한 변경점들이 많아요. iOS 17에서도 꽤 괜찮게 느껴졌던 이 키보드 자동 수정 기능 역시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애플 뮤직의 움직이는 앨범 아트도 똑같이 볼 수 있지만 아이폰의 UI와 아이패드의 UI가 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에어드랍 전송 중에 범위를 벗어나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끝까지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 페이스타임으로 영상 플러스 음성으로 메시지 남기기 등 소소하게 바뀌고 추가가 된 점들이 많아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느낄 만한 변경점들을 정리해봤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베타 업데이트는 신중해야 하고 또 언제 바뀌거나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한번 신중해야 돼요. 혹시라도 베타 업데이트 중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